새벽 3시 17분. 화장실에서 나오다 본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승욱의 휴대폰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화면을 확인하고 싶었다. 호텔 메리어트 예약 확정 체크인 11월 15일 오후 8시. 체크아웃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민의 손이 떨렸다. 어제 승욱은 학원 회식이 있다고 했다. 늦어도 12시엔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휴대폰을 더 확인해 보니 카드 승인 내역도 있었다. 호텔바에서 오후 9시 32분, 룸서비스로 오후 11시 48분. 지민은 침실로 돌아가 잠든 승욱을 바라봤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지민이 승욱의 어깨를 흔들었다. 승욱이 부스스 눈을 떴다. 왜? 무슨 일이야? 어제 회식 어땠어? 응, 그냥 그랬지. 과장들이랑 좀 늦게까지 있었어. 호텔에서. 승욱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휴대폰에 호텔 예약 문자 와 있던데. 아, 그거. 승욱이 머리를 긁적였다. 과장이야. 회식 장소가 호텔 라운지였거든. 늦어져서 그냥 거기서 하나 잡은 거야. 혼자. 당연히 혼자지. 뭔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승욱은 짜증스럽다는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지민은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날 오전 지민은 승욱이 출근한 후 빨래를 위해 승욱의 옷주머니를 뒤집다.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다. 카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더 많았다. 호텔바 결제 후 30분 뒤에 편의점에서 콘돔을 샀다는 기록도 있었다. 학원 근처 편의점이었다. 지민은 승욱의 구글 캘린더에 접속했다. 계정 공유를 해뒀기 때문이었다. 11월 15일엔 학부모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식이라고 한 말과 달랐다. 택시 영수증 알림 메시지도 확인했다. 승욱은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택시를 2번 탔다. 오후 7시에 학원 근처에서 호텔로, 새벽 1시 40분에 호텔에서 집으로. 지민은 엑셀 파일을 열어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11월 15일 오후 6시 집 출발 지하철, 오후 7시 학원에서 호텔 택시, 오후 8시 17분 호텔 체크인, 오후 9시 32분 호텔 바 결제, 오후 10시 2분 편의점 콘돔 결제, 오후 11시 48분 룸서비스 결제, 새벽 1시 40분 호텔에서 집 택시, 새벽 2시 10분 귀가. 패턴이 보였다. 혼자라면 굳이 룸서비스를 시킬 이유가 없었다. 바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것까지 생각하면. 지민은 휴대폰을 들고 메리어트 호텔로 향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혼자였는지. 호텔 로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다. 지민은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대기했다. 승욱의 학원 수업 시간표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있었다. 오후 4시에 끝나는 수업 후 만약 또 호텔에 온다면 오후 4시 20분. 지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호텔 입구로 승욱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긴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 지민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승욱의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는 한유나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승욱이 신분증을 내밀고 체크인 절차를 밟았다. 한유나는 승욱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연인 사이가 분명했다. 지민은 로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승욱의 특징적인 체형과 옷차림, 그리고 한유나의 코트와 가방 등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찍혔다.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민은 멀찍이 따라가며 그들이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했다. 12층이었다.
지민은 로비로 돌아와 진정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6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명함을 받아뒀던 변호사였다. 그때는 설마 자신이 이용할 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 잡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급한 일이라서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이혼 관련 상담이시죠? 네, 그리고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상담받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집으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평소처럼 승욱을 맞이해야 했다. 아직은 오후 7시. 승욱이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지민은 승욱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피곤해 보였다. 어떤 피로인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배 안 고파. 승욱은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켰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 자연스러움이 더욱 섬뜩했다. 지민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해야 할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 이제 시작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새벽 3시에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민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민의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재산 목록 작성, 증거 수집, 그리고 재산 보전 조치. 김지영 변호사는 명확했다.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오히려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다. 시댁명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설정일자 2024년 10월 20일. 한 달 전이었다. 지민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시댁집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계셨고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지민은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님이 대출자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상속인 중 한 명인데 고령자 대출이라서요.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시면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럼 고령자 보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80세 치매 환자분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부분은 지점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민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지난달 20일경에 발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 확인 후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시간 후 지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가 10월 18일에 발급되어 있었다. 발급 신청자는 승욱이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드님이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지민은 즉시 인감 발급 제한 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와야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원 신청도 함께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인감 대신 본인 서명으로만 처리됩니다. 고령자 보호를 위한 조치죠. 다음은 은행이었다.
지민은 해당 지점을 직접 찾아갔다. 고령자 대출 처리 과정에서 설명의무나 대리인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건에 대한 문의이신지요? 지민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이 대출 말이에요. 80세 치매 초기 환자분이 1억 2천을 대출받으셨다는데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대리점장이 나와서 대응했다. 고객님, 이미 처리 완료된 건이라서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민은 고령자 보호 의무 위반과 대리인 확인 미흡을 내용으로 하는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 은행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일단 문제 제기는 해둔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내용 증명 작성에 들어갔다. 김지영 변호사가 준 양식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작성했다. 내용 증명 우편, 제목 혼인관계 파탄 통지 및 재산 처분 금지 요구, 승욱에게 귀하의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통지함, 한유나와의 부적절한 관계 지속, 호텔 이용 및 금품 소비 사실 확인, 해당 증거 보전 완료, 무단 재산 처분에 대한 책임 추궁, 시댁부동산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 설정, 고령자 대리 절차의 적법성 의문, 즉시 상환 및 담보권 해지 요구, 향후 조치 방향, 상환기한 2024년 12월 15일까지, 변호사 입회하에 재산분할 양육비, 접근 금지 잠정합의 진행, 위사항 불응 시 법적 절차 진행, 위행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2024년 11월 25일까지 서면으로 회신 바람. 발송인 박지민, 지민은 내용 증명을 프린트하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승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나왔어.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지민은 거실 테이블에 내용 증명 사본을 올려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뭐야 이게? 승욱이 서류를 들어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 거야. 박지민 미쳤어. 한유나가 뭐야? 너한테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 호텔 로비 사진을 보여줬다. 이것도 모르겠어? 승욱의 손이 떨렸다. 이건 오해야. 그냥 같이 커피 마신 거야. 호텔 체크인하면서. 아니야, 그건. 시댁집 담보대출은 또 뭐야?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어떻게 대출받은 거야? 승욱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건 학원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내 허락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우리 얘기해서 풀 수 있잖아. 지민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10월 15일까지 대출 상환해.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자. 지민아, 제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동네방네 소문나면 어떡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할 거야? 체면은 내가 버린 거야. 지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승욱의 문을 두드리며 계속 말을 걸어왔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승욱은 일찍 나갔다. 지민은 바로 시댁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201호 박지민인데요. 금융기관 서류나 등기 관련 서류가 배달 오면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시지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셔서 금융사기 예방 차원이에요. 아, 그럼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우체국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시댁 주소로 오는 등기 우편이나 금융 관련 우편물은 지민에게 먼저 연락이 오도록 수취인 변경 신청을 했다. 오후에는 김지영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그런데 담보대출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분 상환으로 담보 조건을 완화시키는 게 좋겠어요. 경매 리스크를 낮춰야죠. 돈이 없는데요.
남편 명의 계좌나 보험은 없나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욱 명의의 적금과 보험이 있었다. 그럼 그걸로 일단 5천만 원 정도 상환하고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단으로 설정한 담보에 대해서 부인이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하는 거죠. 구상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승욱의 통장과 보험 증서를 찾았다. 다행히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총 6천만 원 정도 되었다. 그날 밤 승욱이 들어왔다. 지민아, 우리 정말 얘기 좀 하자. 공증받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대화 없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민은 승욱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라면 어머니 민감 훔쳐서 담보대출 받았어야 했나? 승욱이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민은 계속했다. 내일부터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아이들도 데리고. 지민아, 합의서 서명할 때까지는 접촉하지 마. 지민은 가방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의 싸움이었다. 친정에서의 사흘째 아침, 지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증거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텔 발렛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휴대폰 사진들의 타임스탬프를 엑셀로 대조표를 만들었다. 김지영 변호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했다. 11월 15일 증거 타임라인 7시 32분 호텔 발렛 주차 영수증 7시 35분 휴대폰 사진 로비 CCTV 각도에서 촬영 8시 17분 호텔 체크인 카드 승인 9시 32분 호텔 바 카드 승인 10시 2분 편의점 카드 승인 11월 22일 증거 타임라인 4시 10분 휴대폰 사진 로비 입구 2명 동반 입장 4시 15분 휴대폰 사진 프론트 데스크 체크인 장면 4시 18분 발레 주차 영수증 시각 4시 30분 체크인 완료 추정 시각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승욱이었다. 지민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오해가 있었어. 지민은 잠시 생각했다. 어차피 추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승욱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다. 그럼 호텔 로비에서 보자. 호텔, 왜 거기서? 메리어트 호텔 로비. 오후 3시. 전화를 끄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승욱의 당황한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지민은 호텔 로비에 먼저 도착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 기둥 옆 소파에 앉아 대기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마치 업무를 보는 척했다. 3시 정각, 승욱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다. 지인을 찾다가 기둥 뒤쪽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여기서 왜? 앉아. 승욱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민아, 나는 정말 이곳이 익숙하지. 승욱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지민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다. 증거 정리표였다. 1월 15일, 22일. 2번 다 여기 왔잖아. 한유나랑. 그건 아니야. 발렛 영수증 시각이랑 카드 승인 시각이 정확히 맞아. 우연이야? 승욱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지민의 시선이 로비 입구 쪽으로 향했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한유나였다. 베이지색 코트 대신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긴 머리와 특유의 걸음걸이로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승욱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한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척했다.
그리고는 로비 반대편 소파로 이동했다. 승욱도 한유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민아, 저건 우연히 왔나 보네. 지민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한유나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은 누구랑 체크인할 예정이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그냥. 승욱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사이 한유나가 일어서서 로비를 나가기 시작했다. 지민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징적인 코트와 가방, 걸음걸이가 선명했다. 가정을 지키려 한 선택이라고. 지민이 승욱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내 선택이었어. 다른 여자랑 호텔 오는 게. 승욱이 고개를 돌렸다. 지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민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10월 15일까지 대출 상환해.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지민아, 제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지 생각해도. 아빠가 왜 집을 나가게 됐는지. 지민은 승욱을 뒤로 하고 로비를 나섰다. 호텔 밖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 만남으로 확실해진 건 승욱과 한유나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호텔이 그들의 정기적인 만남 장소라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다시 김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오늘도 호텔에서 만날 뻔한 현장을 잡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스토킹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호텔 CCTV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법원 조사 명령을 받아야 해요. 개인이 직접은 어려워요. 그럼 일단 제가 가진 것들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해요. 시각대별로 정리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민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이혼하려고. 그래, 딸아.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안정시키고 천천히 설명해 주면 돼.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해.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승욱의 당황한 표정, 한유나의 도피,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승욱은 마지막 기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오해가 있었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만남을 위해 호텔에 나타났을 뿐이었다. 지민은 노트북을 열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차근차근 작성했다. 조정 신청 사유.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상대방의 독단적 재산 처분 담보대출 설정. 회복할 수 없는 신뢰관계 파괴. 요구 사항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한 60대 40분할. 양육권 미지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상대방의 접근 금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지민은 차분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는 법적 절차만 남았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접수증을 내줬다.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첫 조정 기일이 잡혀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지민은 휴대폰으로 승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조정 신청했음. 법원에서 기일 통지 받을 예정. 그동까지 아이들 면접 교섭도 금지.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담보대출권 검토 완료됐습니다.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건 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원금 일부 상환하시면 담보 조건을 대폭 완화해 드릴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만 상환하셔도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지민은 승욱명의 적금 해지를 결정했다.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이었고 시댁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구상권 청구를 위한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5천만 원을 대신 갚은 데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공증 요구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었다. 이제 승욱이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았다. 순순히 조정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 하지만 지민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김지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민의 손에는 회계법인 명함이 들려 있었다. 학원 회계 감사가 필요해요. 개인 용도로 학원 자금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거든요. 지민은 바로 회계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학원 회계 감사 가능한가요? 어떤 목적이신지요? 이혼 소송 관련해서 재산 은닉이나 유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그럼 법정 감사는 아니고 합의 감사겠네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상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전 지민은 회계법인을 찾았다. 장미래 회계사가 상담을 맡았다. 학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학생 200명 정도, 강사 15명 규모예요. 그 정도면 연매출이 10억 정도 되겠네요. 현금 거래가 많죠. 내 수강료 중 30% 정도는 현금으로 받아요. 장미래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 유출이 있다면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법인카드 명세서 3개월치만 가져와 보세요. 지민은 승욱이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학원 사무실을 찾았다. 다행히 사무장이 지민을 알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모님, 갑자기 이런 걸 왜 확인하세요? 원장님이 세무 관련해서 정리하라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민은 법인카드 명세서 3개월치를 복사했다. 그리고 현금 출납부도 함께 복사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명세서를 훑어봤는데 놀라운 것들이 보였다. 10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메리어트 바 32만 원 10월 15일, 호텔 메리어트 룸서비스 18만 원 10월 15일, 강남구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45만 원 10월 22일, 호텔 메리어트 바 28만 원 10월 29일, 11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였다. 학원 운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들이었다. 현금 출납부도 문제였다. 매주 50만 원씩 기타 경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 달에 200만 원, 3개월 동안 600만 원이었다. 지민은 바로 장미래 회계사에게 연락했다. 명세서 확인했는데 명백한 사적 유용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카드만 300만 원, 현금은 6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민은 관련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30분 후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에요.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 자료들을 변호사님께 전달하세요. 그리고 학원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해요. 지민은 승욱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지점을 찾았다. 학원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법인 대표자이신가요? 아니요, 대표자 배우자인데요. 그럼 위임장이 있어야 급한 일이라서요. 세무조사 관련된 건데요. 결국 위임장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승욱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담보대출 처지자가 연체됐다네. 지민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얼마야? 월이자가 480만 원인데 이번 달 거 못 냈다고. 돈 없어. 학원 자금이 좀 빠듯해서.
지민은 코웃음을 쳤다. 법인카드로 호텔비 쓸 돈은 있으면서 이자는 못 낸다는 말이 납득이 갔다. 어른들 집부터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시댁집 경매나 넣어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건데? 승욱이 할 말이 없었다. 지민은 계속했다. 내가 5천만 원 상환할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지민아, 고마워. 정말 고맙긴. 구상권 청구할 거야. 공증도 받고. 전화를 끊은 지민은 바로 김지영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학원 회계 문제가 심각해요.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 결제하고 현금도 빼돌리고 있어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담보대출이자 연체됐다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야겠어요. 네, 내일 은행 가서 5천만 원 상환하겠어요. 다음날 오전 지민은 승욱명의 적금을 해지했다. 5년간 모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돈으로 담보대출을 부분 상환했다. 이제 담보 조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전환됩니다. 월이자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한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적어도 경매 위험은 줄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후에는 공증사무소를 찾았다. 구상권 청구서를 공증받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민은 미리 작성해온 구상권 청구서를 내밀었다. 구상권 청구서, 채무자 이승욱, 구상권자 박지민. 채무자가 2024년 10월 20일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구상권자가 2024년 11월 28일 금 5천만 원을 대위 변제함. 이에 따라 구상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5천만 원과 연 12% 이자를 청구함. 변제기한 2024년 12월 31일. 공증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해요. 괜찮아요. 일단 공증부터 받겠어요. 공증을 마치고 나온 지민은 승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구상권 청구서 공증 완료. 10월 31일까지 5천만 원과 이자 상환하세요. 불응시 강제집행 진행. 30분 후 승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라면 어머님 모르게 담보대출 받았어야 했나? 그건 미안해. 그리고 학원 돈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알고 있어. 승욱이 움찔했다. 뭔 소리야? 법인카드 명세서 다 확인했어. 호텔비, 레스토랑비, 백화점에서 여자 옷까지. 총 300만 원. 현금도 매주 50만 원씩 빼돌렸지. 그건 학원 운영비야. 호텔 룸 서비스가 학원 운영비야? 승욱이 할 말이 없었다. 지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회계사 통해서 정식 감사받을 거야. 그리고 업무 상배임으로 고발도 검토 중이야. 지민아, 제발 조정해서 얘기하자. 지민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승욱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지민은 소송 전략을 다시 정리했다. 불륜 호텔 증거, 카드 사용 내역, 재산 침해, 무단 담보대출 설정, 업무상 배임 학원 자금 사적 유용, 구상권 대위 변제, 다른 상환 청구.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법원에서 결정될 일만 남았다. 지민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돈의 흐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승욱의 배신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경제적 범죄였다. 지민은 학원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9시 10분. 승욱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승욱의 패턴을 관찰한 결과 수요일마다 수업 후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늘이 마지막 확인이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김지영 변호사가 말했듯이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입증하려면 한 번 더 필요했다. 9시 15분 학원 뒷문으로 승욱이 나왔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다. 깔끔한 셔츠에 어두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학원 뒤편 골목으로 향했다. 지민은 멀찍이 따라갔다. 승욱이 향한 곳은 루나 바라는 칵테일 바였다. 간판에 붉은 네온 사인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승욱이 바 안으로 들어간 지 5분 후 한유나가 나타났다. 검은색 원피스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바 안으로 들어갔다. 지민은 바 맞은편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았다. 바의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이 들여다 보였다. 붉은 조명 아래 승욱과 한유나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포개고 있었다. 한유나가 무언가 말하자 승욱이 웃었다. 친밀한 분위기였다. 지민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유리창 반사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충분히 포착됐다. 30분 정도 지나자 한유나가 승욱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보였다. 승욱은 한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민은 계속 사진을 찍었다. 실례합니다. 지민이 편의점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알고 지내세요? 네, 가끔 담배 사러 오시죠. 혹시 명함 같은 거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한테 소개해 주려고요. 직원이 카운터에서 루나 명함을 꺼내줬다. 지민은 명함을 받으며 바텐더나 매니저와 안면이 있는지 확인했다. 나중에 증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다. 오후 10시 30분 두 사람이 바에서 나왔다. 한유나가 승욱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은 골목 끝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민은 바 직원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나간 커플 자주 와요? 아, 네.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민은 직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다. 김태연이라는 바텐더였다. 혹시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네, 언제든지요. 택시를 탄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10월 4일 증거 수집 결과 루나 아빠 입장 시각 9시 20분 승욱, 9시 15분 한유나, 치밀한 행동 손 포개기, 어깨에 기대기, 머리 쓰다듬기, 퇴장 시각 10시 30분 팔짱 끼고 함께, 증인 김태현 바텐더 매주 수요일 정기 방문 확인, 카드 전표 시각 확인 필요. 그때 도착한 지민은 바로 승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루나바에서 10시 15분에 18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았다. 다음날 오전 지민은 김지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추가 증거 확보했어요. 이번엔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까지 확인했어요. 어떤 곳인가요? 학원 근처 칵테일 바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난다고 하네요. 지민은 사진들과 명함,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다. 바텐더도 증인으로 확보했어요. 훌륭해요. 이 정도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륜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조정 날짜는 언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10월 10일 오전 10시.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불성립으로 되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죠. 사무실을 나온 지민은 휴대폰에 승욱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민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조정 전에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지민은 답장을 보냈다. 조정장에서 보자. 오후에 승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아, 제발 한 번만. 할 말 있으면 조정장에서 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유나랑은 정말 끝났어. 지민은 코웃음을 쳤다. 어제 밤 루나바에서 팔짱 끼고 나온 게 끝난 거야? 승욱이 말문이 막혔다. 너 어떻게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끝낼게. 이미 늦었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조정장 가면 다 공개되잖아. 지민은 폭발했다. 체면. 내가 체면 생각할 때야. 어머님 인감 훔쳐서 대출 받을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어. 학원 돈 빼돌려서 다른 여자한테 쓸 때는. 지민아, 내일부터 연락 차단할 거야. 조정 전까지 접촉하지 마. 지민은 전화를 끊고 승욱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잠정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잠정합의서 초안, 이혼 합의,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 65대 35, 지민 승욱. 양육권은 지민 면접 교섭권 제한, 양육비 월 15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불륜 및 재산 침해, 접근 금지 직장, 거주지, 자녀 학교 반경 100m, 구상권 변제 5천만 원의 이자, 학원 자금 유용 변제 900만 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지민은 차분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숫자와 조건으로 정리되었다. 그날 밤 지민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랑 엄마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아이들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집안 분위기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큰아이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그날 밤 늦게 지민은 마지막으로 나 사진들을 정리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찍힌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승욱과 한유나의 은밀한 만남, 그들의 친밀한 제스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이제 조정장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었다. 승욱이 그토록 걱정하는 체면도 함께. 지민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자신만의 삶을. 은행 창구에서 나온 지민의 손에는 대출 조건 변경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5천만 원 부분 상환으로 담보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전환되어 월이자가 28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경매 위험은 거의 없어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으니까요. 담당 직원의 말에 지민은 안도했다. 일단 시댁집은 지켜낸 것이었다. 은행을 나온 지민은 바로 공증사무소로 향했다. 어제 작성한 구상권 청구서를 들고 5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공증받고 싶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했다.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지민은 은행 상환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남편 명의 적금을 해지해서 대신 갚았어요. 그럼 공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적이에요. 일단 공증부터 받겠어요. 공증을 마친 지민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 준비에 들어갔다. 내용증명 우편, 구상권 청구 및 최종 통지, 수신인 이승욱, 구상권 청구의 근거, 귀하가 무단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발송인이 2024년 12월 5일 금 5천만 원을 대위 변제함. 이에 따른 구상권 발생, 청구 내용, 원금 5천만 원, 이자 연 12%월 50만 원, 변제기한 2024년 12월 31일,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학원 자금 사적 유용 900만 원,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천만 원, 최종 통지, 위금액 총 8,900만 원을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및 형사고발 진행 예정. 발송인 박지민,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지민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시댁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201호 박지민인데요. 혹시 금융기관에서 서류 배달 온 적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금융 관련 서류나
법원 서류가 오면 꼭 제게 먼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이었다. 시댁 주소로 오는 등기 우편, 수취인을 변경하고 싶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치매, 환자 보호 목적이에요. 지민은 시어머니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결국 수취인 변경이 승인되었다. 앞으로는 우선 고객님께 연락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승욱이 시댁 주소를 이용해서 몰래 서류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후에는 김지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구상권 청구 공증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우편물 수취도 차단했고요. 좋아요. 그런데 조정일이 내일인데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증거 파일도 다 정리했고 합의안도 작성했어요. 지민은 USB를 내밀었다. 호텔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학원 회계 서류, 담보대출 관련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소송으로 가죠.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소송에서도 유리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학원 자금 유용거는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민사로 해결되면 굳이 형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드는 남겨두겠어요. 그날 저녁 승욱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민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내일 조정 전에. 지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연락을 차단했다고 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괴롭힘이었다. 3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조정장 가면 다 알려지잖아. 지민은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다. 공증받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일절 접촉 금지, 위반 시 접근 금지 신청. 밤 11시가 넘어서 승욱이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 지민아, 나야. 문 열어줘. 친정어머니가 놀라서 나왔다. 저 사람이 뭐야? 승욱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민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밤늦게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민이 주소를 알려주자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경찰이 승욱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집사람하고 얘기 좀 하려고요. 밤늦게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세요. 아니, 저 제 아내거든요. 지민이 나와서 말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접촉 금지 통보했어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승욱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세요. 승욱이 마지못해 떠나자 경찰이 지민에게 말했다. 경고 기록 남겨뒀으니까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조정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고 증거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김지영 변호사와 가정법원 앞에서 만났다. 준비 다 됐나요? 네, 모든 서류 다 가져왔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선임 안 했다고 하네요. 혼자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합의를 원할 거예요.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승욱이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 보였다. 지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박지민 씨, 이승욱 씨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호명했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조정실에 들어가면서 지민은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이혼 및 제3분할에 관한 조정입니다. 먼저 신청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불륜과 재산 침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민은 준비한 증거 파일들을
조정위원에게 전달했다. 승욱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 조정실에서 나온 지민의 표정은 차분했다.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다. 승욱이 한 달만 시간을 달라 하며 조정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조정일은 1월 15일입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복도에서 김지영 변호사와 만났다. 어떻게 보세요? 상대방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과는 뻔해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 할까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시고 혹시 상대방이 재산 은닉하거나 처분하는지 지켜보세요.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승욱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지민아, 정말 한 달만 기다려줘. 모든 걸 정리하고 제대로 얘기하자.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고객님, 담보대출 둘째 달이자도 연체되었습니다. 얼마죠? 280만 원입니다. 지난달 분까지 합쳐서 560만 원이에요.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승욱이 또 이자를 못 낸 것이었다. 연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되고 일시상환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은 바로 김지영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또 이자 연체됐어요. 그럼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해야겠어요. 재산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지민은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승욱의 밤중 방문과 지속적인 연락, 그리고 재산 상황 악화를 근거로 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승욱이 또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민아, 나 좀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초인종을 난타했다. 지민은 바로 112에 신고했다. 전에도 신고했던 건인데요. 또 왔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승욱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저씨, 또 왔네요. 경고했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술 드셨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승욱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지민에게는 경고, 기록 2번째니까 정식 고발하셔도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승욱의 학원 학부모였다. 사모님, 혹시 학원에 무슨 일 있는 거 맞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회계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민의 심장이 쿵했다. 어떤 얘기요? 원장님이 학원 돈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씨라는 분이 바에서 본 얘기를 했다고. 지민은 당황했다. 루나 바 바텐더 김태현이 학부모들에게 얘기한 것 같았다. 그가 학원 학부모이기도 했던 것이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원장님이 매주 비싼 바에서 젊은 여직원이랑 술 마시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지민은 전화를 끊고 급히 학부모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이미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공지학원 회계 투명성 요구, 원장의 사적학원 자금 사용 의혹, 학부모 임시 총회 소집 요구, 댓글들도 달려 있었다. 저도 의심스럽긴 했어요. 수강료는 계속 오르는데 시설은 그대로고 법인카드로 개인 접대비 쓰는 게 맞나요? 회계 감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속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에 승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아, 학원이 난리가 났어. 알고 있어. 학부모들이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 제발 도와줘. 이러다가 학원 문 닫게 생겼어. 지민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지민아,
그리고 이자도 또 연체됐다며 3개월 연체되면 일시상환이야. 승욱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다. 한유나도 학원 그만뒀어. 응? 어제 사표 냈어. 이제 각자 살자고 메시지만 남기고. 지민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놀라지 않았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거네. 지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전화를 끊은 지민은 한유나의 사표 소식을 김지영 변호사에게 알렸다. 좋은 일이에요. 상대방 처지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학부모들 소동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해요. 학원 회계 감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면 증거가 더 확실해지거든요. 며칠 후 학원 학부모 임시 총회가 열렸다. 지민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학부모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총회에서 회계 감사 요구가 가결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원장님 사퇴 요구도 나왔어요. 사모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민은 잠시 생각했다. 학원이 망하면 제3분할에서 분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승욱이 만든 상황이었다. 학부모님들 결정에 따르겠어요. 그날 밤 승욱이 또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지민아,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문 열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들어줘. 지민은 문 뒤에 서서 들었다. 한유나도 떠났어. 학원도 망했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승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만은 아빠 만나게 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민아, 대답해줘.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승우가 이제 그만해. 조정에서 만나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지민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승욱이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서를 받았다. 승욱은 지민의 거주지, 직장, 아이들 학교 반경 2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다. 이제 정말로 물리적 차단이 완성되었다. 승욱의 서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한유아는 떠났고 학원은 위기에 빠졌고 학부모들의 신뢰도 잃었다. 그가 그토록 걱정하던 체면도 산산조각 났다. 지민은 달력을 보며 1월 15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다음 조정일이었다. 아마 그때는 승욱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1월 10일 오전 지민은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 완료 확인서를 받았다. 승욱이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지해서 나머지 7천만 원을 일시 상환한 것이었다. 아마도 학원 매각 대금일 것이었다.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울그라니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시댁집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지민은 김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저당 말소됐어요. 그럼 이제 제3분할에서 부동산 가치를 온전히 계산할 수 있겠네요. 조정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상대방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지민은 가정법원 앞에서 김지영 변호사와 만났다. 긴장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조정실 앞 복도에서 승욱을 보았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척해졌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그는 지민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박지민 씨, 이승욱 씨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호명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조정실에 앉자 조정위원이 말했다. 지난번 이후 양측 입장에 변화가 있나요? 승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지민을 바라봤다. 신청인 측 합의안을 제시해 주세요.
김지영 변호사가 준비한 합의서를 내밀었다. 이혼 및 제3분할 합의서. 이혼 합의. 양 당사자는 협의 이혼에 합의함. 제3분할. 부동산 씨가 8억 지민 70%, 승욱 30%. 기타 재산 각자 보유분을 유지. 분할 사유 일방의 불륜 및 재산 침해 고려. 양육권 미지양육비. 친권자 미지양육자 박지민. 양육비 월 100만 원 매월 25일 지급. 면접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위자료. 이승욱은 박지민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지급기한 2025년 3월 31일. 접근 제한. 이승욱은 박지민의 거주지, 직장, 자녀 학교 반경 100m 접근 금지. 기타 합의사항. 구상권 청구 5천만 원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상환. 학원 자금 유용 변제 900만 원 2025년 6월 말까지 일시 지급. 양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조정위원이 승욱에게 물었다. 이 조건에 동의하시나요? 승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합니다. 혹시 이의 제기할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지민에게도 확인했다. 신청인도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나요? 네. 그럼 조정 성립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승욱이 먼저 서명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지민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승욱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지민아, 할 말 있으면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승욱이 한 발 물러났다. 아이들, 잘 부탁해. 내가 아빠 역할 제대로 하면 돼. 승욱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김지영 변호사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네요.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법원을 나오는 길에 누군가가 지민을 불렀다. 지민 씨. 뒤돌아보니 장태성이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였다. 어떻게 여기에? 오늘이 조정일이라고 하셔서 혹시 힘드실까봐. 장태성은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따뜻한 차 끓여왔어요. 드세요. 지민은 보온병을 받으며 고마움을 느꼈다. 화려한 말이나 행동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조정 잘 끝났나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장태성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축하드려요. 장태성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지민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차를 마셨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휴대폰으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조정 끝났어요. 어떻게 됐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 수고했다, 딸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민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다. 새벽 3시에 문자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오늘로 끝났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절망했었다. 하지만 점차 차분해졌고 결국 모든 것을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조건 없을 수 있어도 돈과 신뢰는 계약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감정에 의존하는 관계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지만 명확한 약속과 법적 보장이 있는 관계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았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살게 됐어.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하지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민은 다이어리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난 건 미련이고 지켜낸 건 노후와 존엄이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당당한 개인으로 돌아왔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무조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불신하지는 않겠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갈 것이다. 다이어리를 덮고 침대에 눈 지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1월의 차가운 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몇 달 후 지민은 장태성과 종종 만나 커피를 마시곤 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다. 급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되었다. 무엇보다 지민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